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시력으로 부분 보기 여자 편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분이 박한 여자.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라는 건 배우자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배우자운. 부부간에 인연이 박한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가 관살 혼잡인 경우. 자, 관살 혼잡이 뭡니까? 여자 사주의 관살은 관은 남편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혼잡되어 있다니까 남편이 여럿이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 경우고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 또는 월지가 상관인 경우. 상관이 뭡니까? 자, 상관이란 여자에서 상관은 자식을 의미하고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여자가 밖에서 남자를 상대로 일하는 경우가 상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밖에서 일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전에는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일지나 월지가 상관인 경우가 부분이 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 경관인 경우. 상관이 정관과 나란히 있어 옆에서 정관을 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지가 관성이 교진 경우. 일지가 뭡니까? 여자 사주에서 일지는 남편을 의미하고요. 그 남편인 그 일지가 관성의 고지. 관성이 뭡니까? 남편이죠. 그죠? 남편의 무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상관이 관성의 고지 위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관과 정관이 동조하고 있는 경우. 자, 상관과 정관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자, 무슨 사이길래 상관과 정관이 이렇게 계속 나올까요? 자, 여기서 무슨 오행의 육친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정관이 어딥니까? 자, 이 관성, 여기가 남편입니다. 그죠? 상관은, 자, 식신과 상관, 여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극하는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극하는 사이예요. 비겁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동료, 친구, 형제, 자매가 비겁이 됩니다. 그죠? 비겁은 식상, 일을 하거나 자식을 만들고요. 그 일이나 식상이 재성, 돈을 만듭니다. 그죠? 돈을 만들면 이 돈으로 어느 정도 벼슬도 산다고 했습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국회의원도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관성이 다시 인성을 벼슬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공부를 덜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공부를 더 하게 되고요. 하게 되니까 자기가 입심양명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서로 상생하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 식상이 뭡니까? 식상이 자식이 남편을 극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자 사주에서는 뭡니까?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간 남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남편한테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가 식상 상관입니다. 그죠? 식상 상관인데 상관 경관이 이 경우가 되는데 식상이 그 정관을 항상 해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상관 경관의 관계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다시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자, 상관이 계속 여자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된 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간이 사, 묘, 절지를 깔고 있는 경우. 일간이 뭡니까? 일간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고요. 사, 묘, 절이 뭡니까? 사는 죽음은 아닙니다. 상당히 몸이 약하다는 이야기고요. 묘지는 이때가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묘지에 들어간 경우고, 절은 이미 인연이 끊어진 경우니까 마찬가지고요. 이걸 깔고 있다니까 일지가 깔고 있는 게 뭡니까? 일치죠. 그죠? 일간이 남편을 깔고 있는 건데 그 남편이 사묘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지가 형이나 충이나 원진인 경우. 형이나 충이 되는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이나 충이 되면은 혼파살이라고 그랬죠. 혼파살. 혼인이 파경을 맞는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지가 월지와 충이 되거나 일지가 시지와 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혼파살에 속하고요. 원진인 경우에는 서로 미워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사이가 원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원진.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할 사이인데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나면 헤어지도 못하는 살이 원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관성인묘. 관성인묘는 남편이 인묘 뭡니까? 무덤에 들어간 거니까 서로 헤어지거나 인연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백호살이 관성인 경우. 그 다음에 상부살. 상부살 참 듣기도 섬찟하죠. 그죠? 상부살. 남편이 살별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과숙살. 또 같은 이야기죠. 과숙살. 과부가 되는 살인과 똑같은 이야기고요. 금강살은 상당히 거친 살입니다. 힘도 있고 박력도 있다고 보는 살이기 되고요.
자, 이런 경우 등이 부분이 박한 여자의 대표적인 경우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관살 혼잡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명제는 어떻습니까? 무진년, 병진월, 개축일, 갑인시에 태어난 명제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겁니다. 그죠? 자, 이 명조는 일단 신강신약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개수일간이고요. 자, 진토가 어떻습니까? 토곡수로 나를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토곡수. 그렇게 하고 같은 나를 극하는 지지가 이렇게 세 개.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자, 이것만 갖고도 당장 신약사주네. 그죠? 신약사주입니다. 그죠? 자, 신약사주면은 관이 많아서 신약한 경우는 어떤 게 용신이 된다고 했습니까? 관이 많아서 신약해진 사주는 인성으로 관사를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인성이 뭡니까? 나를 생해주는 금생수죠. 그죠? 나를 생해주는 금인데, 그죠? 금이 원국에 없습니다. 자, 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자기하고 같은 비겁으로 용신을 하고요. 그 인성을 희신으로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내려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일단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만시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수가 비급이죠. 그죠? 자, 수가 용신이 되고 그 다음에 수를 생하는 금이 희신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자, 다시 올려서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주는 신약사주입니다. 그죠? 자, 신약사주고요. 그 다음에 관살 혼잡의 경우를 보고 있는 경우니까 그죠? 자, 관살 혼잡 어떤 게 관입니까? 자, 여명사주에서 관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관이, 자, 여기, 자, 연간, 그죠? 연간에, 여기 정관이 있네, 그죠? 정관이 있고요. 연지도, 정관이네, 그죠? 자, 여기도 정관이고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월지, 여기도 정관이네, 그죠? 여기 일지도 편관이네요. 여기는 뭐 정관과 편관이 섞여 있으니까 틀림없이 관살 혼잡인데요. 만약에 여기가 편관이 아니고 정관이라도 관성이 3개 이상이면은 혼잡으로 봅니다. 똑같은 폐해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여자 사주에서 이 정관이나 편관이 무슨 역할입니까? 자, 남편이나 애인 역할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정관은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법적인 남편에 속한다고 하면은요, 이 편관은 약간은 나한테 좀 거칠고 법적인 남편보다는 애인이나 정부나 이런 쪽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이 관살이 혼잡되면 뭐가 나쁠까요? 관살은 전부 다 남편이나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사주에 남편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여자 사주에 남편이 많다는 것은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해가지고 또 다른 남편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가 남편이 많은 경우가 아닙니까? 정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어떤 경우든 남자한테는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남자가 많다는 게 좋을 이유가 없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관살 혼잡은 궁합에서도 상당히 꺼리던 구조가 됩니다. 여명에서 관살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하나만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관이 많아서 여명이 신약해졌습니다. 그죠? 신약해지니까 여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에 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뭡니까? 재성입니다. 그죠? 재성이 뭐 하는 겁니까? 화생토. 안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살에 힘을 더 보태주는 게 이 재성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관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재성도 이 관살을 생해주는 격이니까. 그죠? 어차피 관성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살이 많은 경우에 이 여명 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몰래 만나는 사람이든 남자 복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남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편과 밖에서 숨겨놓은 남자 사이에 계속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못마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일도 많이 다투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과 재혼과 뭐 이런 게 수시로 반복되는 그런 사주가 이 관살 혼잡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관살 혼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다른 명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이 명조는 어떻습니까? 자, 기축년, 경호월, 갑오일, 임신시에 태어난 명조입니다. 자, 이 명조는 이 명조도 또 똑같이 신강신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강신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간목일간이, 그죠? 간목일간이고요. 자, 월지를 찾아보면은 오화입니다. 그죠? 오화. 자, 여기서 다시 신강신약을 찾아보기를 합니다. 신강신약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일간이 간목이죠. 그죠? 자, 일간이 간목입니다. 자, 목생화로. 내가 생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자, 월지를 찾아보니 내가 생하는 오행이에요. 그러면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죠? 내 힘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죠.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목극토죠. 그죠? 목극토. 내가 극하는 오행입니다. 그죠? 내가 극하는 오행. 자, 이것만 해도 벌써 어떻습니까? 신약사주죠. 그죠? 자, 신약사주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 사주는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고, 이 경우는, 자, 요게 편관이죠. 그죠? 경금이 편관입니다. 편관이 뭡니까? 여기서 남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상관이죠. 상관이네. 그죠? 자, 여기도 상관입니다. 그죠? 상관이 일지에도 있고, 월지에도 있는 경우네요. 그죠? 상관이 일지나 월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우자궁이 어딥니까? 자, 요게 배우자궁이에요. 그죠? 상관이 배우자궁을 극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자, 이게 배우자 별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편관이니까 배우자 별이네. 그죠? 자, 상관이 역시 화극금으로 극하는 경우입니다. 화극금으로 극하고 일지에서도 극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남편이 상당히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자, 이런 경우가 또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는 또 다른 명조를 하나 보기로 합니다. 병신년, 경인월, 월사일, 병자시에 태어난 명조입니다. 그죠? 자, 이 명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명조에서는 남편의 별이 어딥니까? 자, 요게 정관입니다. 그죠? 자, 을목일간에 금극목으로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경금이 남편이 됩니다. 그죠? 남편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 경금이, 남편이 일간과 바로 옆에 위치하니까 정도 깊고, 그죠? 또 인연도 깊습니다. 또 뭡니까? 음양이 맞아서 정도 깊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참 좋은 사이인데요. 참 제대로 만난 부부 사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배 상관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상관. 상관이 뭡니까? 화극금으로 금을 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이의 남편을 병화가 화극금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니까 나하고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려고 하면 녹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상관이 뭡니까? 상관은 이 여명에서는 자식이 됩니다. 그죠? 자, 자식이 계속 남편을 극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명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게 되면은 생자별부라고 합니다. 생자별부. 자식을 낳자마자 남편하고 이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게 상당히 자식이 남편을 극하는 참 안 좋은 상황이 상관, 경관인 경우가 됩니다. 자, 이 경우가 상관, 경관으로 해로할 수 없는 부부의 운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명조 하나를 보기로 합니다. 기해년, 경호월, 월축일, 병자시에 태어난 여명의 사주입니다. 을목일간이고요. 그죠? 자, 을목일간이. 자, 남편이 어딥니까? 여기 경금이네. 그죠? 자, 정관으로 상당히 정도 깊고 음양이 맞아서 인연도 깊은 그런 사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토가 수상합니다. 그죠? 자, 축토가 어떻습니까? 축토는 경금의 고지가 됩니다. 어떻게 고지가 되느냐고요? 자, 축토면 어떻습니까? 진술축미는 이전 계절의 기운을 갈무리하는 고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전 계절이 뭡니까? 축이면 겨울이죠. 그죠? 자, 겨울이면은 이전 계절이면은 가을입니다. 가을이면은 경금과 신금이 가을의 기운입니다. 그죠? 자, 경금과 신금이 가을의 기운이에요. 경금의 고지가 됩니다. 자, 가을에 창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가을 기운을 갈무리하는 창구인데요. 그게 어디라고요? 여기가 일지입니다. 그죠? 일지. 일지면은 남편궁이에요. 그죠? 남편궁이 남편이 갇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남편이 갇히는 자리니까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죠? 이 남편이 일지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일지는 남편의 무덤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상당히 무능력해지는 경우고요. 아니면은 사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기로 합니다. 고맙습니다.